안녕 형들! 오늘은 좀 특이한 레슬러를 소개시켜주려고 해. 설명을 듣다 보면 무릎을 탁 치며 아하 할 거야. 레슬러들은 관객들의 눈을 사로잡기 위해 더 화려하고 더 임팩트 있는 기술을 연구하며 훈련을 하고 있어. 하지만 오늘 소개시켜줄 레슬러의 기술들이 좀 특이하지. 자신만의 작고 아기자기한 기술들로 관중들을 사로잡는 명품 레전드, 바로 릭 플레어라는 선수야. 이 레슬러가 얼마나 특이하냐면 이 형이 쓰는 기술이 모두 단순하고 화려하지 않은데도 관중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열광하게 되지. 골드버거의 잭 해머나 존 시나의 FU와 비교하면 임팩트가 한참을 떨어지는데 이걸 보고 열광하니 어찌 보면 신기한 일이야. 그러나 이 형의 기술들은 모두 단순하지만 관중들은 어느덧 그의 치명적인 매력에 빠져들게 되지. 이 형이 상습적으로 쓰는 로블로는 심판 몰래 기가 막히게 잘 쓰는데 경기의 판세를 바꾸는 변수가 되면서 모든 선수들이 벌벌 떠는 공포의 기술이기도 해. 언제 등장할지 모르지. 가슴에 착착 감기는 찹이란 기술은 소리가 너무 찰져서 관중들은 특유의 소리를 내면서 무척 신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플레이어 형이 가슴에 찹을 때리기를 고대할 정도야. 자신이 수세로 몰릴 때 이 똑똑한 레슬러 형님은 상대방의 약점을 천천히 공략해가는데 그것은 바로 상대방의 다리를 노리는 거야. 피겨4 레그락이라는 궁극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상대방의 다리를 집요하게 물고 들어지는데 일명 다리족이라고 하지. 정강이 후려치기, 로우 드롭킥, 상대방의 다리를 들고 패대기를 치거나 링포스트에 다리를 때려박기 등 이 모든 것들은 마지막 필살기인 피겨4 레드락을 위한 사전 작업인 것이지. 한 곳만 죽어라 팬다는 정신으로 어느덧 약해진 다리는 상대 선수의 커다란 약점이 되고 드디어 등장하는 궁극의 십자꺾기. 보는 관중들도 내심 고통스럽지. 이 엄청난 고통 때문에 상대방이 경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어. 다른 레슬러들에 비해 비교적 정갈한 기술로 어느덧 관객들은 경기에 몰입하게 되는데 그만큼 이 형의 경기 운영은 매우 탁월하지. 릭 플레어만의 독특한 기합 소리가 있는데 너무 매력적이어서 관중들이 시도 때도 없이 따라하고 난리야. 플레이어 형이 처음부터 이런 기술을 사용한 건 아니야. 그도 레슬링 경력 초기에는 다른 레슬러와 같이 화려한 테크닉 기술들을 많이 사용했는데 그에게 갑작스런 불운이 찾아왔어. 한창 레슬러에 입문하여 각종 테크니션 기술을 사용하며 승승장구했는데 26살의 나이로 비행기 사고를 당했어.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는 릭 플레어. 앞으로 레슬링을 하기 어렵다는 말이었지. 같이 타고 있던 동료 레슬러들은 죄다 사고 이후 은퇴를 했다고 하니 그 사고의 여파는 굉장했던 것이지. 한창 레슬링의 재미를 느끼고 자신의 평생 과업이라고 꿈이 부풀었는데 사고의 후유증으로 레슬링을 그만둘 위기에 놓인 거야. 그러나 그는 레슬링을 그만둘 수 없었어. 3개월 만에 복귀를 했는데 사고 후유증 때문에 고난이도 기술이나 화려한 기술들을 사용할 수 없었지. 위에 소개시켜준 릭 플레어식 기술들을 잘 버무려서 가지고 나온 건데 지루하기보다는 오히려 신선했어. 자신의 우상이었던 버디 로저스의 별명을 따 네이처보이로 이름을 짓고 17년 NWA 전체 2위, 81년에는 NWA 월드 챔피언에 오르게 되지. 한마디로 그의 전략이 맞아떨어진 거야. NWA, WWE, WCW 등 미국의 레슬링판을 모두 휩쓸고 다닌 릭 플레어 형님인데 1983년 전부터 NWA의 활동을 시작해 2008년 레슬매니아 24에서의 션 마이크스의 마지막 경기까지 무려 30년간을 레슬링을 해온 레전드 중에 레전드야. 이 형이 경기만 하면 무조건 평타 이상을 기록하는데 리키 스팀보트와의 경기 때는 매 경기마다 5성급 경기로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였지. 이 형이 NWA에서 얼마나 인기가 높았냐면 91년 WWE, 그때 당시 WWF로 넘어올 때 NWA가 큰 타격을 받을 정도였지. WWF로 넘어오자 1992년 로얄 럼블에 우승하고 챔피언에 오르게 되었어. 그러나 이 형도 레슬링 인생이 그렇게 순탄하진 않았어. 1993년 WWF를 떠나 그때 당시 레슬러계의 양대 산맥인 WCW로 옮겨갔는데 에릭 비숍과 스타너의 공세에 엄청난 푸대접을 받았고 다시 WWE로 이적했지만 이때 당시 릭 플레어 형님의 자존감이 바닥에 곤두박질된 상태였던 거야. 다시 2002년 WWE로 입단하고 많이 위축되어 있던 릭 플레어. 그때 한 청년이 다가오는데 바로 자벳 천사 크리스 제리코란 레슬러였어. 다음 경기 때 피겨4 레그락을 자신에게 걸어 승리하라고 부추겼고
자존감이 다운이었던 플레이어 형은 자신이 예전 같지 않다고 거절. 그것을 들은 제리코는 화를 내며 레전드라면 레전드처럼 행동하라고 그에게 엄포를 놓았지. 릭 플레이어는 제리코의 말대로 멋지게 피겨4 레그락을 걸어 승리. 다시 일어서는 발판이 마련이 되지. 이 형이 이때 제리코에게 굉장히 감사했다고 해. 이런 여세로 2003년 트리플 H와 에볼루션을 결성, 뜨거운 인기를 다시 받게 되지. 그러면서 쭉 명경기란 명경기를 다시 만들어내면서 나이가 들었어도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주었어. 한동안 프로레슬링에 뜸하던 한 레슬링 팬이 아직 릭 플레이어가 뛰고 있는 것을 보고 믿기지 않는다고 말할 정도로 자신의 인생 전부를 레슬링에 바친 한 사나이. 2008년 레슬매니아 24, 전설과 전설의 경기. 서로 간의 공방이 한참을 오고 갔던 경기 후반, 릭 플레이어가 사력을 다해 일어서는 모습. 이 장면은 지금까지 우유곡절이 많았던 릭 플레이어의 오뚜기 같은 레슬링 인생을 보여주는 것 같았지. 스위치 뮤직이 날아갈 찰나 못내 마음이 아팠던 숀 마이클스는 릭 플레이어에게 우정어린 말을 던졌지. 그리고 장렬히 날아가는 스위치 뮤직. 스위치 뮤직을 맞은 릭 플레이어는 나가 떨어지고 귀에 뭔가 속삭이며 서로 끌어안는 모습은 관중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만들었어. 이 경기는 WWE 역사상 희대의 명경기로 남아있어. 오늘이 플레이어 형의 마지막 경기임을 아는 팬들이 그가 만들어낸 주옥같은 경기들에 감사해야 하는 모습이었고, 플레이어 형도 글썽이며 따뜻하게 화답을 했지. 릭 플레이어의 은퇴를 알리는 날이야. 역시나 모든 선수들이 나와 그가 레슬링에 기여한 공로에 감사하며 얼싸안고 안타까운 마음을 달랬지. 현재는 WWE 경기에 간혹 출연하거나 매니저 일도 맡고 있는 릭 플레이어 형님. 딸도 현재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 레슬러야. 그녀도 아빠를 따라 악역의 행보를 가고 있는 중이지. 그의 찰진 찹과 갖은 변칙 기술로 레슬링의 참맛을 보여준 레슬링계의 레전드. 사고로 인해 다른 레슬러와 같은 화려한 기술은 쓰지 못했지만 그가 살아온 레슬링 인생은 그 누구보다 화려하고 아름다웠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어. 이런 릭 플레이어 형님을 우린 절대 잊지 못할 거야. 릭 플레이어에 대한 이야기나 좋아하는 선수 있으면 댓글 달아주길 바래. 다음에도 형들이 알고 싶어하는 레슬러로 찾아올게. 그럼 다음 시간까지 바이바이.